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낙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고 AMD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반도체주 전반으로 이 낙폭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구글 실적을 대기하는 가운데 구글이 새롭게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주게 될지 그 부분이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서 좀 혼란스러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오늘장 정리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도 이 기술주 어닝 시즌에 대한 잣대가 매우 엄격하게 나타나면서 AMD의 쇼크가 기술주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의 현황입니다. 오늘도 가치주, 방어주로의 로테이션이 이어지면서 다우지수가 0.5%의 플러스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암젠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7%가량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암젠의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49,500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다만 기술주들이 크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1.5%의 후퇴입니다. 22,900선대까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세론이 이어졌고요. 다만 한 가지 특징은 어제는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다면 오늘은 일부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빅테크, 반도체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됐다라는 것이었죠. AMD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가운데에서 15%대의 마이너스, 마이크론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점 역시도 투심을 위축시켰는데 ADP가 발표한 1월 민간 고용이 예상치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ADP의 수치가 물론 미국 노동시장 전체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노동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촉발하는 한 가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서비스업 PMI는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S&P 글로벌과 ISM의 수치 모두 다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 그리고 50선을 윗돌았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엇갈린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소폭의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4.27% 레벨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고용보고서가 다음 주 11일로 연기됐다라는 내용이 확정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5일 정도 연기가 된 것이 되겠죠.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은값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설립자이기도 하죠. 레이 달리오의 코멘트가 오늘은 눈에 띄더라고요. 금이 여전히 좋은 투자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금 가격은 0.7%의 플러스, 은값이 4%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오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벗어나서 분산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될 거라는 코멘트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니까 전반적인 의견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컨센서스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열어보시면 월가 하우스들의 금 가격 추이를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열이 바로 2026년도 현재에 대한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 번째 열이 올해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하우스들이 어찌됐든 상승 추세는 이어질 거라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긴 그래프의 경우에는 야대미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올해 말에는 $6,000 그리고 2029년 말에는 $10,000까지 찍을 수 있을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상방을 가리키는 추세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급격하게 급락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이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기술적 조정인가 아니면 본격적인 약세의 시작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러한 월가 하우스들의 의견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급락이 심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젠슨왕 CEO가 여기에 대해서 한 코멘트를 내놨더라고요. CEO 이 시스코가 주최한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거라는 생각은 비논리적이다. AI가 작업을 수행할 때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지 굳이 모든 걸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망치가 엄연히 있는데 굳이 왜 새로운 망치를 만들겠느냐. 이런 발언도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너무 깊어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클로드에 직접 들어가서 저는 사실 코딩을 전혀 할 줄 모르고 디벨로퍼로서의 배경도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코딩을 한번 AI한테 시켜봤습니다. 먼데이닷컴이라든지 슬랙과 같은 업무 협업 툴을 만들어줘봐. 이렇게 클로드 코드에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꽤 그럴싸한 업무 협업 툴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딩에 전혀 배경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먼데이닷컴이라든지 슬랙처럼 진짜 업무 협업 툴에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는 이 고도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복잡성을 과연 AI가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생기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젠슨왕 CEO가 어제 했던 이 말이 조금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서비스나우부터 시놉시스 등의 구체적인 기업명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런 발언이 오늘장에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소프트웨어 ETF인 IGV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로써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의 IGV 차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11월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사스 업체들 과연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AI에 대체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20% 가까운 하락 추세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에서 AI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기능적 강점을 지닌 회사들, 그리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독료를 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강력한 엣지를 만든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가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MD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실적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다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월가 하우스들의 코멘트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영업비용이 가이던스 대비 2억 달러 넘었다. 여러 분기 연속해서 영업비용이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역시도 영업비용 증가가 이제는 피로감을 준다. 지출 대비 투자 실행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비용 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높은 지출 대비했을 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과도한 영업비용은 결국에는 AMD의 향후 수익성을 압박할 거다라는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목표가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도 자료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중립시각과 함께 $210의 목표가를 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13% 정도의 하락 여력을 시사하는 거고요. 그 밖에 번스타인과 도이체방크까지도 마이너스 여력, 다운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UBS와 바클레이즈처럼 긍정적인 시각, 앞으로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는 하우스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UBS도 종전 목표가 $330 대비 더 낮은 $310로 PT를 수정했다라는 점은 보유자분들께서 반드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를 히트맵을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들은 AMD 쇼크로 인해서 동반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리사수 CEO는 우리의 칩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 헬리오스가 출시된다면 중대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수 CEO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AMD의 주가는 10%에서 17%대까지 낙폭을 오히려 확대하는 모습을 장중에 그렸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이 HBM을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마이크론은 오늘 9.5%의 마이너스로 문을 닫고 있고요. 또 맞춤형 AI로서 엔비디아의 틈새를 노리고 있는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3.9%의 마이너스, 대장주인 엔비디아 역시 3.4%의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팔란티어 전일의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 11.6% 곧바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기술주들이 다 함께 폭격을 맞는 가운데에서 그나마 오늘은 세이프 스팟이 되어줬던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되겠습니다. 2.6%, 지난주 호실적, 특히나 아이폰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그나마 애프터마켓에서 구글의 실적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 헤드라인 보시다시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AI 투자를 대폭 증가시키겠다라는 전망. 지금 시장에서는 이 캐펙스를 늘린다라는 포인트가 더 이상 그저 상승의 재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캐펙스를 늘리지만 그러면서도 수익성이 방어가 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야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시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캐펙스를 늘린다라는 소식과 함께 일단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의 방향은 하락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킹을 해드립니다. 테슬라입니다. 스페이스X와 함께 한 지붕 아래에 엮일 거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주가를 부양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의 마이너스로 문을 닫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일라이 릴리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죠. 10%의 폭등입니다. 전날 노보노디스크와 정말 확연하게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노보의 비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릴리는 압도적인 실적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차별화된 길을 가고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매출이 43% 폭증했고 가이던스도 예상을 앞질렀죠.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 점검해 볼 텐데요. 어제 마감 후에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실리콘 레버러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다. 75억 달러 규모의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러면서 실리콘 랩스의 주가가 오늘 50%대의 장중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어제 실적을 정리해드렸던 기업이 될 텐데 AI 최적화 서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증명해낸 실적이었죠. 오늘 주가의 경우 장중 10%대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주들, 이 미국 무역 대표부가 대표적인 동맹국들, 그러니까 멕시코, EU, 일본 등과 함께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겠다. 이런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들, MP 머티리얼즈라든지 USA 레어 어스 등의 종목들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시황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글로벌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최근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었죠. AI가 기존 소프트웨어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릴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무더기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비명이 커질수록 월가의 냉정한 분석가들은 오히려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며 반등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섹터 ETF인 IGV가 5% 넘게 하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강자 클라우드플레어와 데이터 분석 기업 데이터독 등 AI 리스크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종목들까지 9% 이상 폭락하며 전면적인 대탈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JP모건은 현재의 매도세가 투자자들의 판단보다는 공포에 질린 패시브 자금의 묻지마 탈출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AI가 모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라는 가정은 비논리적인 비약이라는 겁니다. JP모건은 오히려 지금의 환경이 2021년 소프트웨어 열광의 반대 버전이라며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종목을 중심으로 바벨 전략을 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현재의 하락을 이성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AI가 소프트웨어를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강력하다면 그 기반이 되는 반도체 수요는 더욱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반도체주까지 동반 하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사태를 지난 1월의 딥시크 공포와 유사한 일시적 과매도로 규정하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이익 성장성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PEG 1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는 경제와 국방 두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선 미국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핵심 광물의 가격 하한제 카드를 꺼내들고 전장의 판도를 바꿀 드론 지배력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 광물 정상회의 약 50개국 대표가 모인 이 자리에서 제디 벤스 부통령은 중국의 가격 덤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가격 하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치킨 게임을 막고 서방 기업들이 안심하고 광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바닥 가격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살상력을 갖춘 일회용 공격 드론을 수십만 대 보급하는 드론 지배력 프로그램 DDP의 1단계 진입도 공식화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는 상장사인 크레이토스와 레드캣의 자회사 티얼 드론즈를 포함해 모두 2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당장 오는 18일 실전 비행평가인 가운렛을 시작으로 3월 초에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제품 주문이 단행됩니다. 2027년까지 무장 드론 수십만 대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총 11억 달러. 관료적 절차를 완전히 배제하고 매달 성능을 반복 검증하는 초고속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라이릴리가 2026년 성장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비만 치료제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라이벌인 노보노디스크가 부진한 전망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으로 일라이릴리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라이릴리가 2025년 4분기 매출 43%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마운자루와 젯바운드가 각각 110%와 123%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점은 라이벌과의 격차입니다. 전날 노보노디스크가 2026년 매출이 최대 13%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가 폭락한 것과 달리 릴리는 25%의 매출 성장을 자진했습니다. 특히 먹는 비만 치료제, 즉 알약의 출시와 메디케어 접근성 확대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다는 평가인데요. 차세대 핵심 동력은 주사가 아닌 경구용 알약, 오포글리프론입니다. 릴리는 지난 4분기 규제 승인 신청을 마쳤으며 이르면 올 2분기 중 FDA의 승인이 기대됩니다. 또한 일라이릴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RX 플랫폼과 협력해 메디케어 환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오는 7월까지 약 4천만 명의 메디케어 가입자가 월 $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젯바운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학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반도체 종목 중 하나인 AMD가 201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여파로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쏙3이 10% 넘게 무너지는 등 투심이 급격히 얼어붙었는데요. 이런 혼돈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의 숨은 강자 루멘텀은 파격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AMD 쇼크가 휘몰아쳤습니다. AMD 주가는 하루 만에 16% 폭락하며 8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지난 1년간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한 실행력을 보여줬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가 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는데요. AMD가 엔비디아의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 기관 투자자 10명 중 2명만 보유하고 있어 수급 여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목표가를 $280로 오히려 높여 잡았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 주가 재평가를 위해선 더 확실한 실적 입증이 필요하다며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고, 번스타인 역시 늘어난 운영 비용이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광학 부품 전문 기업 루멘텀이 깜짝 실적을 내놓은 데 따라 시티는 루멘텀의 목표 주가를 기존 $450에서 $560로 파격 상향했습니다. AI 서버의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는 CPU와 초고출력 레이저 매출 추정치를 기존보다 120% 이상 끌어올린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시티는 루멘텀이 AI 인프라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2028년까지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또 구글 그리고 퀄컴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만 전 분기 대비 주당 순이익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 번 대규모 자본 지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가가 좀 요동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이어지는 시간과 뉴스프레소에서 또 추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